대기업 시청자 마니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기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마니커가 어제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한 8% 밀어 올렸는데 이 8% 밀어 올린 게 거의 장 막판에 오후장 1시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쭉 말아 올리면서 동시호가 최고점까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수급이 들어왔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유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해봐야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사실 이 마니커 주가가 갑작스럽게 오른 이유는 명확하게 현재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현재 이 브라질에서 대홍수 폭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왔는데 라고 보게 되면 이 기존에 내려야 될 2달치 양이 약 4흘가량에 내리게 되면서 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지금 뭐 활주로부터 해서 이런 경기장 그리고 사실 도시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여기 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잠겼죠. 잠기면서 이 건물 사실 1층 지역은 전부 다 잠겼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홍수 사태랑 이 도대체 마니커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4위 곡물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곡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국가예요. 무엇보다 이 한국에서 사료용으로 쓰이는 이 대두박 전체 수입의 80%가 이 브라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마니커뿐만 아니라 이 식량 관련주들이 크게 주가가 꿈틀꿈틀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미래생명 자원이라던가 그래서 주가가 엊그저께 20%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이 마니커 같은 경우는 닭고기를 또 닭고기를 제작을 해서 또 수출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닭고기 생산의 전체적인 11%,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 공급량의 20%를 또 차지하는 중요 식료품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 사태로 인해서 이 가축이고 돼지고 뭐고 하고 간에 이 공장 운영이 완전히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작물 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낮은 곳에 1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농작물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도 전부 다 침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확된 곡물을 보관하는 이 저장고에 역시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이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저장 창고의 70%에서 80%가 전체 손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 그리고 닭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두 선물 가격 역시 최근에 가격 상승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식료품 관련주들이나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른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당 이슈 때문에 일단 주가가 동시호가에 올라가게 됐는데 마니커랑 마니커 FNG는 보통 함께 움직이죠. 이런 특히 닭고기라던가 식료품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들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식인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홍수 사태가 사실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게 사실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이슈 때문에 올랐던 주가는 다시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보게 되면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쫑쫑쫑 걸음으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21선을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위에서 단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사실 이게 바로 갈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 외에서도 뜨고 한 번 더 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매수했던 어떤 일부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했던 일부
물량들이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하게 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물량을 던져야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 물량을 던지게 되면 나의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량 터뜨릴 때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여기에 수급이 받쳤기 때문에 여기 해당 가격을 좀 안 깨주는 게 중요하겠고,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사실 지속성이 있어야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기후 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식료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금 여름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 다가올수록 폭염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관점도 우리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